한밤중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택시를 같이 타고 있었는데 네. 졸음 쉼터에서 아내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돼서 웬일이야.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그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굉장히 무섭고 그럼. 거기다 위험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부부 싸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밤 11시쯤이었는데요. 남편과 아내는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택시 안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달리던 때였는데 그때 바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격해지니까 네. 결국 경기도 이천에 있는 졸음쉼터에 내려서 말다툼을 이어갔고요. 그런데 잠시 후 택시로 돌아온 건 남편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두고 택시를 혼자 탄 건데요. 남편은 기사에게 그냥 먼저 출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택시는 승객 한 사람만 태운 채 출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래요? 화가 나도 그냥 도시 시내면 내리면 그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아내를 내리게 한 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도 승객 한 명을 안 태우고 출발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찜찜했겠어요. 그럼. 네. 그래서 택시기사가 마음이 정말 많이 걸렸나 봐요. 남편을 목적지에 데려다 준 뒤에 고속도로 영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 자기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이 졸음쉼터에 홀로 남았다. 괜찮은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오.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 순찰 차량 한 대를 보내서 일대를 살폈지만 여성을 찾지는 못했고요. 자체적으로 수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시간 후에 그러니까 이튿날 오전 11시쯤 여성이 고속도로 어떡해. 갓길에서 아이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치인 거예요? 12시간 그러니까. 만에 거기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졸음 쉼터에 이제 두고 내린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내가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지. 거기 아무것도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나가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나들목 방향으로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때가 밤 11시였어요. 근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화물차에 치인 겁니다. 근데 화물차가 이걸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잖아요. 네네. 신고를 받고 이제 그 직원들이 도로공사 직원들이 수색을 나가기 직전에 수색을 네. 나가서 발견하기 직전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직전에. 700m 떨어진 곳이면 네. 택시에서 내린 장소부터 그렇게 멀지는 않았거든요. 맞아. 혹시나 도로공사에서 더 빨리 찾을 수는 없었을까요? 이 도로공사 측도 좀 해명을 했어요. 네. 사고 당일에 비가 내렸고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다. 그래서 밤이어서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고요. 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수색을 종료를 했는지 물으니까 또 여성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변 도로를 통해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종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살 수도 있는 목숨이잖아요. 근데 도로공사 측에서 수색을 멈췄단 말이에요. 그럼 실종자를 못 찾으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공사 사규에 보면은 이런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 이 구급대와 경찰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어요. 네. 그런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뭐 통보할 의무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고 처리를 위해서 협조를 하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고속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공적 기관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를 떠나서 어떤 도덕적인 책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우선 그 사건을 다시 살펴봐도 네. 일차적으로 남편이요. 아니 고속도로에서 그렇죠. 아내를 내리게 하고 그냥 그러니까 맞아. 이거는 아니죠. 네. 네, 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내를 홀로 두고 고속도로에 두고 출발한 남편에게 뭔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졸음 쉼터에 네. 아내가 혼자 있어요. 근데 마침 여러분이 우연히 우연히 가다가 졸음 쉼터에 그 아내를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아내를 구해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까지 아니고. 구해야지 아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일반인은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 법이 없어가지고 외국에는 이제 그런 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을 구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어. 물론 도의적 의무는 있지만 하지만 법적으로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는 내 가족이 그렇게 고속도로에 있으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남편이 직접적으로 아내를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고속도로에 버렸잖아요. 이 버린 거는 유기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험한 고속도로에 밤에 특히 비 오는 날 아내를 혼자 놔두면 아내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기치사죄가 돼서 우리 법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기행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유기치사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했는데 이 두 사람 술에 취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정말 만취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남편이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냥 방치해두고 떠난 상황이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유기치사죄로 처벌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